내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한서입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만화 영화의 원작은 이탈리아의 아동 문화 작가 에도몬도 데 아미치스의 단편 아펜니노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를 토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후지TV를 통해서 1976년 1월 4일에 방영이 시작돼서 같은 해 12월 26일에 전 52회까지 나갔는데 당시 시청률이 무려 30% 이상했다 보니까 얼마나 인기를 끈 작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줄거리는 이탈리아 제노바에 사는 소년 마르코의 엄마가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몸도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정부 일을 하러 떠났는데 편지와 돈을 꼬박꼬박 보내오던 엄마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아들이 엄마를 찾아 어린 나이에 혼자서 먼 여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남입니다. 그런데 만화 내용이 너무 슬퍼서 당시 이 만화의 작화 감독이었던 코타베 오이치가 중간에 멘탈 붕괴가 와서 그 아내가 대신 그림을 막 그려줬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탈리아 사람들이 먼 아르헨티나까지 가정부를 하러 갔을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르헨티나가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5대 부국으로 불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아르헨티나가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옥한 땅입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아르헨티나보다 면적이 넓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아르헨티나만한 나라가 아예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 8위의 광활한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땅은 넓지만 얼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쓸 땅이 없는데 아르헨티나는 엄청나게 땅들이 비옥하기 때문에 이 비옥한 땅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수출해서 세계 5대 부국 안에 들어간 게 바로 아르헨티나였는데 한국의 일제 식민지 초기인 1913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지하철이 닿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식민지 때 아르헨티나는 지하철이 닿았다. 뭐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 나라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금 엄청 가난해졌지만 아직까지도 이 땅이 너무 비옥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서 엄청난 소가 자라고 농산물이 자라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아르헨티나는 현재 소 한 마리가 400달러, 최상급 소가 400달러니까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최상 등급 한우가 10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는데 아르헨티나는 50만 원.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값이 싼 줄 알 수 있죠. 질 좋은 소고기의 등심, 안심 같은 게 아르헨티나 마트에서는 300g에 3,000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공짜죠, 고기값이. 왜냐면요,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너무나 넓습니다. 그리고 땅이 너무나 비옥하기 때문에 소, 양 키울 때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초원에 풀어놓으면 알아서 살이 막 찌고 좋은 고기를 내는 그런 소와 양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농사도 대충 뿌려도 밀이 엄청나게 잘 자라는데 어마어마한 땅에서 밀농사를 지으니까 이렇게 얻어진 밀가루와 쇠고기, 양고기를 자급자족 하다가 못해서 외국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농업 분야에서는 여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밀가루도 엄청나게 싸다 보니까 빵값, 과자값도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는데 식당 골목에 있는 아무 식당에 가서 요리 하나만 시키면 광주리에 빵을 담아다가 한 광주리를 서비스로 준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과일, 유제품도 마찬가지여서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을 시키면요. 쿠키, 비스켓, 탄산수, 직접 짠 오렌지 주스까지 기본으로 세트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외국인들은 충격과 공포를 느낄 정도로 하네요. 야, 커피 한 잔 시켰는데 서비스가 이런 게 나와? 충격, 공포. 이 정도로 비옥한 땅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가 인구가 어느 정도냐? 국토는 세계 8위라고 그랬고 이 엄청난 넓은 비옥한 국토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수는 대한민국보다 약간 적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는 게 아르헨티나다. 하여튼간에 내 눈에 보이는 땅에다가 대충 뭐 뿌려가지고 심고 양면말이 풀고 소면말이 풀어도 잘 살 수 있는 게 아르헨티나다. 그런데 왜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가난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이랬던 아르헨티나가 무너진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의 몰락은 아르헨티나 병으로 불리는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 원조가 70년 전인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 5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몰락한 데는 70년 딱 걸렸다는 거예요. 당시 후안 페론 대통령이 급격한 임금 인상과 무상복지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망했어요. 무상복지 확대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급격한 임금을 강제로 인상시켜서 망했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켰냐면요. 1947년 시간당 실질 임금이 25%가 인상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25% 오르면요. 틀림없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일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포퓰리즘, 즉 급격한 임금 인상과 무상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르헨티나의 예를 보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땅에다가 소 키우고 벽 키우고 그냥 대충 막 해도 엄청 나와서 우리가 먹고도 남아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그 정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아르헨티나도 과도한 무상복지 그리고 급격한 임금 인상 때문에 70년 만에 깡통 찬 나라가 됐는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젊은이들이 패기가 있고 한번 열심히 배워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한번 나도 잘 살고 나라에 이바지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아르헨티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현실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2001년 의무교육의 과정에 입학한 69만 명의 학생들 중 정상 시기에 졸업한 학생은 입학생의 25%인 17만 명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으로 치자면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 중 25%만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왜 청년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꿈과 희망이 없이 노력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초등학교 딱 들어간 학생들 중에 25%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냐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복지 그리고 과도한 임금 인상. 쉽게 말하면 청년들 마음 가운데 무상복지에 기대서 살고자 하는 거짓 심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직까지도 엄청난 천혜의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지만 계속 가난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인권 강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마무리를 짓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다운 인권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옥함과 윤택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권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비옥한 것을 선물로 주셨지만 인간이 무상복지에 빠지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경쟁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개발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 임금 올려줘. 무조건 나 월급 더 타야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쪽박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의 굴레가 목에 들이우게 된다. 즉 인권 침해가 시작이 되고 인권 침해의 굴레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인권을 우리가 획득하려면 어떡합니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경쟁이라는 구도가 있겠지만 결국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인간의 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고 깨트리는 무상복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무조건 임금 올려라 라는 이런 사상은 결국에는 대량 인권 침해 사건으로 연결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레인보우 리턴즈 인권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